지금부터 인삼의 한방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편으로서 오늘은 산삼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려인삼의 역사를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300년 전에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구전으로 전승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후한시대에 와서 한자라고 하는 글로 전승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년가량은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신농본초경에는 인삼의 효능이나 산지 이런 것이 비교적 정확하게 오늘날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검토해봐도 상당히 정확한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농씨는 중국에서는 본인들의 첫 번째 황제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배달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배달국이라고 하는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 시대에서는 안부련 환웅천황 시대에 소전이라고 하는 분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지금의 서한 지방, 즉 그 섬서성 지방의 간병관으로 파견돼 갔던 부친의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원 지역에서 황제 노릇을 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 신농 선생은 당시에 농사 짓는 법, 또 상업, 또 이런 약초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했던 그런 제후가 되겠습니다. 이 신농본초경에는 365가지 약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인삼은 상품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품약이라 하면은 상중하로 이것이 상품 분류를 했던 체계 안에서 무독하고 독이 없고 장수하는 그런 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원전 33년 무렵에 급취장이라고 하는 책이 전승되고 있는데 3이라고 하는 글자가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우리 동북아 역사 속에서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상나라, 즉 은나라로부터 갑골문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됐다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상나라, 은나라도 우리 동이족이 지배층을 형성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인 사이언스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자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 시대 때부터 더 발전되고 이것이 오늘날로 전승이 되는데 이와 같은 한자라고 하는 것으로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글자로 전승된 것은 약 2000년 전 후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의 호남성, 즉 그 장강, 즉 양자강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동종호의 남쪽 지역에 있는 호남성의 장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호남성의 장사가 성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장사의 태수로 계셨던 장준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상한론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열이 나면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열병을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책을 그때 저술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태수로 계셨던 분이 이 쉽게 말해서 공직자가 어째서 이런 의학 서적을 출판하게 됐나 궁금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병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백성을 긍휼하게 여겨서 이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한 이론을 책으로 편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아주 국민을 사랑했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죠. 이 장준경 선생이 그래서 의사의 성인, 즉 의성으로 오늘날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한노이라는 책에서 주로 우리가 감기 처음 걸렸을 때 몸이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오한이 나고 이럴 때 마왕탕을 쓰고 또는 허약한 자는 계지탕을 쓰고 또 이것이 우리가 사기가 즉 바이러스 같은 것이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고열만 나고 오한이 나지 않으면서 땀이 줄줄 나고 갈증이 나고 막 이런 양병병 단계로 넘어갔을 때 백호탕이라는 약을 쓰고 또는 백호가 인삼탕이라는 약을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명병 단계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명열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독감이 걸려서 아주 고열이 나면서 이것을 열을 잘 관리 못하면 폐렴의 단계로 막 넘어가고 또는 뇌염으로 넘어가고 폐혈증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양명병 단계에서 백호가 인삼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려시대 때가 되겠습니다. 도경본초라고 하는 책에 물론 송나라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산양삼이 번식이 되고 인공재배가 시도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10년 이상씩 이렇게 키우는 거로 봐서 산양삼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숙삼을 제조했다. 이것은 오늘날 홍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산양삼을 가공한 숙삼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산양삼이 인공재배가 아주 성행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세종대왕 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산삼과 인삼을 이제 구분해서 기록하는 기록을 처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산삼과 산양삼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는 산양삼, 그 이전에는 야생삼을 주로 사용했던 시대로 우리는 이 서지학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세종대왕 때 와가지고 이제 밭삼이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 정조대왕 때 정조실록에 보면은 가삼이라고 하는 집 근처에서 키우는 삼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인삼 산업의 모습은 아마 정조대왕 때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0여 년 남짓한 역사다 이렇게 보고 그 이전의 역사는 산에서 키우는 인삼, 즉 산양삼과 야생삼을 주로 약과 식품으로 사용하던 시대라고 서지학적으로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 고려인삼의 기미, 즉 약성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밑에 테이블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신농본추경으로부터 한자로 정승된 후한시대의 그런 신농본추경이라는 책, 제가 서두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전 3,000년 그리고 이런 글자로 2,000년이 된 아주 가장 오래된 그런 한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금 익방 또는 당나라 때 신수본초 당나라 때의 약전에 해당하는 직찬본초 또 송나라 때 대간본초 또 금원시대의 진준왕, 또 향약집성방이라는 조선시대 우리 세종대왕 때의 의서, 그 다음에 본초강목이라고 해서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고 하는 분의 저서입니다만은 이런 책에도 전부 다 인삼은 차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갑다라는 말은 한방의학에서는 주로 열성질환을 다스릴 때 쓰는 그런 약재들이 이와 같은 차가운 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에 열이 있어서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한의학적인 증상입니다. 이럴 경우에 심장에 열을 치는 황련과 같은 약을 씁니다. 치자라는 약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들은 굉장히 쓰고 찬 약이 되겠습니다. 자, 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방의학에서는 열성 질환,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가라앉히다. 자, 열이라 그러면 현대의학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을 염증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초기에는 열입니다만 이것이 진행되면서 염증이나 혈전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양의학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00년, AD 1600년 이후에는 경학전서라든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시대로 오면서 따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의학에서 차다는 약은 열성질환을 다스릴 때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한성, 이 차가운 기운이 문제가 돼가지고 오는 질환을 다스릴 때 쓰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갑자기 찬 냉수를 마셨을 때 위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토사강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차다는 기운은 응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육이 이렇게 응축성 경련을 일으키면서 위경련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한방의학에서는 인삼탕이라고 하는 오늘날 인삼은 따뜻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삼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용함으로써 이 복부 안에 있는 차가운 기운을 쫓아내고 그걸 통해서 복통을 가라앉히는 요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방의학에서는 열성병에는 차가운 약, 또 한성병, 차가운 것이 문제가 돼서 오는 질환은 따뜻한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삼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차가웠다가 따뜻한 걸로 변한 것이 AD 1600년, 서기 16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의서의 기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고 이것을 제가 대한본초학회지의 시론으로도 제시를 했고 또 이를 근거로 해서 인삼연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인문사회적인 논문, 제가 논문을 한 190편을 대학에 재직하면서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 인문사회적인 논문은 2편입니다. 대부분 다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인삼문화라고 하는 그런 논문집에 제가 이런 내용을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서지학적 고증을 종합해 보면 야생삼의 기미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제가 서두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야생삼, 산삼을 쓰던 시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약 집성방, 즉 세종대왕 때부터 이제 밭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밭삼이 1700년대 와서 정조대왕 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무렵에 와서는 밭삼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에 야생삼의 기미, 즉 산삼의 기미는 미한이고 가삼, 즉 밭삼의 기미는 온, 따뜻하고 또는 미온, 약간 따뜻하다라고 본초서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과 밭삼은 성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프로토파나타 디올 계통의 성분이 산양삼에는 통계적 유의차가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SCI 논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즉
중추신경 억제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벌렁거리고 하는 것을 진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잠을 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분이 산삼, 산양삼에는 통계적, 유의적 차이가 있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역사적, 서지학적 사실로 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저는 조심스럽게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삼의 효능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 AD 1600년 이전의 한의서에 기록되어 있는 효능, 인삼의 효능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산삼의 효능을 우리가 한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농본초경, 즉 산삼, 야생삼을 약으로 쓰던 시대에 인삼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삼은 맛이 달다. 그런데 맛이 다는데 미한, 약간 차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오장을 보한다라는 기록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오장을 보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오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강의라는 것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로 강의를 해왔지만 이 화면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오장은 우리 몸의 심장과 폐장, 이 위쪽에 있는 심장과 폐장, 가운데 있는 비위하는 비장, 그리고 몸 아래, 배 아랫부분에 있는 신장과 간장, 이렇게 오장이라고 합니다. 이 오장은 어느 한 장기도 떼어낼 수가 없는 우리 인체의 생명력의 근간이 되는 장기를 오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장육부 옆에 붙어 있는 장기를 육부라고 했죠. 그래서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부에 해당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심장에는 소장과 대입을 하고 폐장은 대장과 대입을 하고 비장은 위장과 대입을 하고 신장은 방광과 대입을 하고 간장은 담낭과 대입을 해서 오장육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겠죠? 왜 오장인데 육부라는 말을 또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방의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오장 중에 심장은 심장과 심포로 나누어서 육부와 대입해서 설명한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육장육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강의 못 나갑니다. 어쨌든 이 오장을 보한다라는 말은 오장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우리 몸의 오장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허약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얼굴이 하얀 사람은 폐장이 허약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학학적 관점 중에서도 한의학적인 관점입니다. 얼굴이 불구죽죽하면 심장에 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얼굴이 누리끼리하면 비위가 약하다고 합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신장이 약하다고 합니다. 얼굴이 푸르둥둥하면 간이 약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태어날 때마다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 선생님, 고 선생님, 아이 황인종은 전부 노랗지 무슨 놈은 뭐 빨갛고 하얗고 그렇습니까? 우리 황인종이라도 얼굴 밑에 있는 그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인이라도 얼굴이 희고 창백한 여성을 미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얼굴이 희고 창백하고 희고 하야면 왜 미백 화장품을 쓰겠습니까? 얼굴이 불구죽죽, 얼굴이 볼그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저분은 왜 얼굴이 저렇게 거무튀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경화에 걸리고 간장이 손상된 사람들 얼굴이 잉크빛이 도는 것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오장의 허실도 있고 또 살면서 우리가 섭생의 잘못, 우리의 정서의 변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오장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장의 기능이 비정상일 때 이것을 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오장이라고 하는 효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을 안정시킨다. 안정신이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안정신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혼란하면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죠. 그래서 잠을 잘 자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말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정신신경과에, 신경정신과에 많이 찾아가서 뉴로시스라는 진단도 받게 되고 불면증이라는 진단도 받게 되고 또는 심하면 공황장애라는 진단도 받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이 산삼, 야생삼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효능의 저변 속에서 우리는 혈압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고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을 신만이라고 합니다. 이 신만이들 그런 전설들이 우리 민간에는 전승되고 있는데 이 신만이들 전설 속에서 보면은 산삼 중에 가장 좋은 산삼을 우리가 천종산삼이라고 합니다. 이 천종산삼을 캐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이 그래도 외동딸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지 하고 외동딸한테 내려가서 꼭꼭 씹어서 먹어라. 그러면 너가 장수한다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이 천종산삼을 먹고 아버지 좀 졸립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얘가 3일 동안을 깨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데 얘가 깨어나질 않습니다. 얼굴을 딱딱 쳐도 깨어나질 않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 딸을 죽이게 생겼다 싶어서 30리 밖을 뛰어가서 의원한테 찾아갔습니다. 제가 천종산삼을 캐가지고 우리 딸한테 먹였더니 이 딸이 3일 동안 잠에서 깨어나질 않습니다. 자는 건지 실신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이 하는 말씀이 아마 산삼의 명현현상일 것이다. 괜찮으니 좀 두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딸 죽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다면 즙을 내어가지고 입안에 그 즙을 좀 넣어주어라. 그래서 무즙을 강판에 갈아서 그것을 입안에 넣어줬더니 눈을 뜨더라 하는 얘기죠. 자, 한방의학에서는 인삼과 이 무의 씨는 그 인삼의 약효를 무디게 하고 없애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복용할 때는 물론 숙지황과 같은 것도 쓰지 않지만은 이런 무도 숙지황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잘못 드렸네요. 무를 쓰지를 않는 것은 인삼의 약효가 없어진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즙을 입에 넣었다는 것은 인삼의 효력을 감약시켜가지고 아마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의원의 그런 지혜가 아니었을까. 이 전설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한의학의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전설이 있습니다. 천종산삼을 캤는데 신만이가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지 하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포시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고 나서 깨가지고 아이고 이제 해가 저물 것 같으니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왔는데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양반아 3일 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당신 뭐 했어? 막 그냥 집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뭐야 내가 잠깐 자고 내려왔는데 그래.
3일 잤단 말이야. 이 사람아, 당신 3일 동안 안 들어왔어. 어디 가서 잤어? 막 그냥 막 다구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이 파탄지경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이실직고 하면 산삼을 캐서 내가 그걸 좀 먹었는데 잠을 한잠 자고 내려온 것 뿐인데 3일이나 지났느냐? 몰랐다. 난 3일 동안 산에서 잠을 잤나 보다. 자, 이 전설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산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잠을 자게 하는구나.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이 효능 속에서 이와 같은 전설이 사실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산삼을 먹었을 때는 우선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잠 속에서 우리는 마음도 편안해지지만은 이 우장도 전부 정상화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정신이라는 효능은 오늘날에도 인삼사포닌, 나중에 제가 강의하겠습니다마는 사포닌 중에서 디올게사포닌, 프로토파낙사 디올게사포닌이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양삼에는 이와 같은 성분이 밭삼에 비해서 통계적 유의차가 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다라고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올게 사포닌이 이 중추신경을 억제한다라는 양리학적인 효능이 있는데 이와 같은 효능은 산삼의 안정신이라고 하는 효능의 과학적 약효 해명 연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혼백이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혼백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체의 영혼은 이 심장에 있다라고 한방의학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심장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 그런데 이 영혼, 즉 혼백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세계, 우리의 정신세계, 이 영혼이 바르지 못하면 정신이, 그죠?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신이 우리가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 정신병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혼백이라는 효능은 우리 영혼을 바르게 한다. 영혼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르게 해준다. 그래서 이 정신병에도 효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정신병에 대해서 정신분열증과 같은 조현병과 같은 병에 대한 연구를 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이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양리학교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산양삼이 이 정신분열증에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SCI 논문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특허도 등록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혼백이라고 하는 효능을 과학적으로 약형 해명을 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치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신약 개발의 길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런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구했던 것은 동물 실험과 성분 그리고 이런 산양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지만 이것이 임상시험까지 넘어가서 의약품의 세계로 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정혼백.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신병을 잘 다스린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지경계라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은 가슴이 벌렁거리고 계라고 하는 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화들짝 놀래고 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추신경 억제라든가 이런 것과 상당히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효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만약 심장에 열사가 있다면 심장에 열사를 내리는 것은
심장에 열이 있다라고 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벌겋게 되고 중추신경 흥분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것을 진정시키는 것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점에서 이 산삼과 산양삼의 효능이 이와 같은데 부합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성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경계, 이 경우도 이 프로토파랑사 디올 그룹의 함량이 높은 산양삼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고 화들짝 놀래고 이런 경우 대부분 신경증 내지는 공황장애 이와 같은 환자들한테서도 이와 같은 증상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 몹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됩니다. 노이로제 증상들입니다. 이럴 때 이것은 산삼이 효과적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사기, 사기라는 말은 이게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병사기를 말합니다. 즉 바깥으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병을 사기라고 하면 이것을 제거한다는 말이죠. 자, 오늘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오는 질환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제거한다라는 효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준경 선생이 이 후한 시대의 상한노이라는 책에서 백호가 인삼탕이라고 하는 것을 양명병이라고 하는 이런 사기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열성병, 열병에 사용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이와 같은 산삼이나 인삼이 우리 인류에 공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연구의 일부로서 우리는 융합 바이러스를 투여한 동물에서 이 홍삼 X가 폐렴을 억제했다라는 논문을 미국의 조지아 대학에서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이런 제사기라는 연구의 일부에 약효 해명하는 연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작용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것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면역세포로 하여금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파지가 분비하는 이 사이토카인의 양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 우리 몸에는 염증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염증에 의해서 폐렴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상당히 중증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중증 상황에서 우리 인체가 약한 분들은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죠. 독감 바이러스도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제4기를 약효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사이토카인 억제, 즉 마크로파지로부터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유효 물질은 인삼사포닌이 되겠습니다.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이토카인 억제 작용이 있다라는 무수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기라고 하는 이런 효능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팬데믹 하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이토카인 억제로 인한 항염증, 이것을 어떻게든
폐렴과 관련된 이런 어떤 신약으로 연결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명목이라는 효능이 있는데 눈을 밝게 한다라는 효능이 여기 있습니다. 원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눈을 밝게 한다. 자, 산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인데, 자, 한방의학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 눈은 간장과 그 기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장과 우리 이 얼굴에 있는 눈, 귀, 코, 입, 혀, 이것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은 간장, 귀는 자, 신장같이 생겼나요? 콩팥처럼 생겼어요? 신장. 코는 이 폐장, 비염은 폐장을 다스린다. 한의학적 관점입니다. 입, 이건 비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 좀 창피해서 혀를 못 밀겠는데, 혀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방의학에서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한의 3서에도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간장은 근을 주관하고 눈으로 개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밝게 한다, 눈의 기능을 좋게 한다라는 효능은 간장을 이롭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간 기능을 개선한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삼, 산양삼이 간염에 대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연세대학에서도 주 교수님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보셨고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자, 이와 같이 명목, 간 기능을 개선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개심이라는 효능이 있는데 심장을 열어준다. 심장의 순환을 좋게 해준다. 또 심장의 기순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심장의 혈관이 막힌 것을 우리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으로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미 논문으로 많이 확인된 바가 있죠. 이와 같이 심장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명확히 이 산삼의 효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지라는 효능이 있는데 지혜로움을 더해준다. 머리를 좋게 해준다. 지혜롭게 해준다라는 말인데, 특히 오늘날 양리로 증명된 것은 메모리 인핸싱에 대한 효능입니다. 기억력을 증대해준다라는 효능은 영국의 임상학자나 또 많은 학자들,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것은 많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즉 기억력 증진에 대한 효능이 있다. 그래서 머리를 좋게 한다. 그리고 오늘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머리가 좀 좋으면 어떤 기억력 한 번 기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꿈이었죠. 우리가 수험생 때. 이럴 때 바로 이와 같은 효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기억 못하는 병이 뭡니까? 그게 치매, 쉽게 말해서 알츠하이머 이런 게 다 그 관련된 질환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논문으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특별히 인삼뿐만 아니라 산양삼이 알츠하이머 질환에 또 파킨슨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 그룹도 SCI 논문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강원대학의 김형춘 교수님의 동물 실험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죠. 저도 성분을 제공을 해서 공저자로 교신저자로 그 논문의 확인에 제가 논문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익지, 지혜로움을 더해준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런 인지 기능과 관련된 그런 앞으로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농본초경의 마지막 효능을 보게 되면 구복경신연연이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삼, 산양삼도 한두 뿌리 먹고 효능을 기대하지 말라. 좀 장복을 해라. 라는 말이고, 아이고 선생님 그 비싼 걸 어떻게 장복해요? 그러니까 이 산양삼 산업계에서는 좀 더 값싸게 국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산림청에서는 산양삼이 우리나라 산림자원으로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좀 국민들한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신이라 하면은 비만에 대한 효능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산양삼이 그 비만에 대한 인삼 산양삼이 비만, 특히 고지혈증, 우리 몸의 지방질 제거, 콜레스테롤 제거에 대한 효능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논문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항비만에 대한 그런 효능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고, 연년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태어났으면 장수가 자기의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를 하려면 산삼, 산양삼 이것을 구복, 그죠? 오랫동안 복용하면 장수한다라고 분명히 신농 선생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신농 선생은 우리나라 진주강씨의 먼 조상이기도 하고, 중국 역사에서 나오는 그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신이었던 강태공, 또 이분의 후손이고, 또 우리나라의 또 동북아시아의 고씨들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노씨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우리 신농씨는 우리 배달민족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큰, 그러면서 세계의학학계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큰 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약학을 전공한, 약초의 성분 양리를 전공한 학자로서 이 신농 선생은 우리 배달민족의 대단히 위대한 조상이고, 또 인류의 건강에도 이바지한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산삼의 효능, 인삼의 효능 1편으로서 산삼의 효능에 대해서, 한방적 효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다소 길었습니다만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